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주변 보안을 철저하게 강화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돌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이 아닌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는 사이 어제 B-52 전략 폭격기에 이어서 미국의 반격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If Iran does anything that they shouldn't be doing, they're going to be suffering the consequences, and very strongly. We're prepared. We're totally prepared. And likewise, we're prepared to attack if we have to, as retribution. 어제 저희가 신 대표님과 저와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인도양을 향해서 진격했다, 발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F-35A 6대가 긴급 발진했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알다프라 기지라는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F-35 비행대 그리고 F-15E 스트라이크 이글 비행대가 지금 이미 주둔해 있었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그런데 오늘 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은 직후에 현지 SNS의 보도입니다. 봤다, 사진 찍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현지 SNS에 올라왔는데 예. 6대의 F-35가 긴급 출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였거든요. 오전 10시였는데 그 이후에 이 F-35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이 F-35로 인해서 뭐 이란에 어디가 파괴됐다. 이런 보도는 전혀 나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F-35가 떠서 초계 비행만 했는지 아니면은 공격 행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아랍에미레이트의 F-35가 긴급 출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란에게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뜨면 너희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더 이상 2탄, 3탄은 날리지 마라. 라는 무력 시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인데 이란 쪽에서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사우디와 UAE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랬죠. 예. UAE를 공격하면 미국 기지 공격하거든요. 아마 F-35가 위치를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전 지역을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 쌤, F-35를 띄워서 정확한 행선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란에게 위협이 될 군사적 움직임은 분명하네요. 그렇죠. 일단 제가 볼 때는 공격은 아마도 또 새벽에 할 겁니다. 새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낮 시간이기 때문에 공격 시점이 아닙니다. 아, 미국이 반격을 하는 그렇죠. 시점이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F-35가 그때 떴다 하더라도 어허. 공격 시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밤에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이 아무래도 밤에 더 좋죠. 밤에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낮에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려면 아마 새벽에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미국이 조금 더 조치를 내는 게 이란과 이라크 상공을 지나가는 이 운항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이 페르시아만 그리고 오만만 일대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이 마주보고 있는 이란 전역 일대에 비행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비행 제한 조치를 내렸고 여기에는 미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떠한 항공기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밝혔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대규모 항공전도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F-35의 출격과 비슷한 시간에 비행 제한 조치를 했고 지금 이 F-35가 출격한 그 알다프라 기지 맞은편에 지금 현재 이란 공군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투기인 F-14가 그 지역을 초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제 과거 팔레비 시절에 한 80대의 F-14를 샀었는데 지금 뭐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다 떨어져서 20대 남아 있거든요. 그걸 지금 원래 테헤란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남쪽으로 급하게 뺐습니다. 아마 이 F-35나 사우디에 있는 F-22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예. 참 이 F-14와 또 미국의 F-35가 어떤 결과를 할지도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입장을 내놨는데 이돈 의원님. 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건 분명히 52곳 반격 준비되어 있다. 바로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얘기했는데 이란 보복 한 3시간 뒤쯤인가요? 현재까지는 매우 좋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좋은 무기를 갖춘 군대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반응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워싱턴하고 서울하고 13시간 정도 차이 나니까 아마 우리 시간으로 밤 한 10시, 9시 정도에 아마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로 그 미국에서는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보면은 약간 그 강경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그 미군의 무인기가 이란 미사일에 그 폭격됐는데, 추락했는데도 공격 명령을 내렸다가 취소를 했죠. 10분 만에. 그때 상당히 그 보수 강경파 쪽에서는
겁장이라는 그 비판도 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체면이 손상당한 것도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레이마니 보복도 그런 차원에서도 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 트럼프는 정치에서도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 더 강하게 반박하는 걸로 그 전략을 삼아왔기 때문에 더 강한 보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선거철이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트럼프는 그동안 늘 전쟁을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이렇게 느꼈던 거고 특히 지난 이라크전만 하더라도 9.11 그 테러 이후에 어떤 그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한다면 어떤 명분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라크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동맹국들이 거기에 도움을 줬는데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트럼프한테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50대 50 트럼프의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그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50대 50이지만 전반적인 그 미국 워싱턴의 분위기는 문제를 지금 확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그 진정시키는 게 좀 올바른 선택 아니냐 이런 쪽으로 그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유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란의 보복이 레드라인을 밟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레드라인을 결정하는 건 바로 미국인의 사상자, 인명피해일 겁니다.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말입니다. Doctor, talk to me! Sergeant Phillips! What's his status? Phillips dead, sir. G2, this is McKnight. We have a KIA. Dominic Phillips, over. Get on that bridge!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만, 김정우 시장, 이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 내일이나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알려지겠지만 이란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이번에 사상자가 80명 이상 났는지 아니면 정말 미국의 주장처럼 미국인 이라크인 사상자는 없는 건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인과 이라크 사상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상태에서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조사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공격으로 80명이 죽었다는 것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습 경고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대피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뭐 많이 죽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둘 다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이동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미국인이 공격받거나 미군 기지가 공격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균형적 대응을 하겠다. 이란이 만약에 20발 정도의 미사일을 쐈으면 거기에 똑같이 20발 쏘는 게 아니라 몇 배 또는 몇십 배를 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저하고 지도 한번 보실게요. 결국 중요한 거는 저희가 좀 이제부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앞으로 중요한 건 결국 이게 전면전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걸 텐데 지금 이란 주변의 미군 주둔 병력을 보면 앞으로 이란이 어떤 곳을 타격할 수 있을지가 쭉 나오거든요. 12개의 시나리오가 아직 남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란은 미국이 반격을 하면 UAE,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곳을 공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표에 그런 곳들의 주둔 기지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UAE의 지금 알다프라 공군기지라든지 사우디의 프린스 술탄 기지라든지 그리고 카타르에도 또 쿠웨이트에도 미군 공군기지가 있어요. 예. 바레인에는 미 5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미 해군과 공군의 기지들이 이 페르시아만 주변에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와 시리아 이 지역의 IS 등의 방어를 위해서 지금 진압을 위해서 미 지상군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타격이 될 텐데 그러나 이번 상황을 봤듯이 정말로 미국 군인들을 대규모로 사상하는 또는 미국의 어떤 그 큰 장비들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어뢰를 가지고 페르시아만에 있는 또는 호르무즈 입구에 있는 이지스함을 격침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이란이 선제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반격을 선택하느냐 내일 아침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언을 하고 어떤 반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한적인 항공전 아주 치열한 항공전으로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에스퍼 국방장관하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둘이 같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마루라고 리조트에 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솔레이마니를 폭살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로 전면전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했고 공격을 명령을 제갈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신도 이걸 전면전으로 끌고 갔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보복은 또 미사일 공격에 의한 것이지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란을 점령한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왜 그 지상군 들어가기 힘드냐면은 이라크보다 이란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거의 사우디 크기만큼만 하거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땅의 16배쯤 되는 크기가 큰 나라고 이라크는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산악지대가 엄청난데 해발 한 4,000m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악전이 벌어지게 되면 엄청난 사상자 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함부로 지상군을 뭐 상륙시킨다? 아마 거의 힘들 겁니다. 그럼 이제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국영방송이 공개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렇게 미 군 기지를 공격한 것 그래서 지금 전면전으로 확정되는 거 아니냐는 우리의 대체적인 우려보다 미국도 그렇고 이란 입장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커지면 둘 다에게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미사일 정도의 보복 가능성만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도 이제 그게 맞는 얘기고 현재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2015년도 포괄적 핵 합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원하는 것이 제재를 해제하라. 이게 두 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자존심이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앞장서서 핵 합의를 파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제재도 계속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란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관심 있게 주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이 지역에 이란과 전면전, 지상전을 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항공전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제가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 이 시간에 예. 이란의 항공력 그리고 이란의 방공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지역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추가 증원 없는 현재 미국의 항공력, 전투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되는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기회를 좀 만들어서 그 부분도 이렇게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 중동 상황도 봐야 될 건데 이 주제 좀 정리하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신 대표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조금 전에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사진 몇 장인데 지금 어제 B-52 전략폭격기가 인도양을 하면서 발진했고 오늘 F-35까지 6대가 긴급 중동으로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낙하산 부대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전력들은 다 준비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자, 이 낙하산 부대들은 이거 완전 대단히 어떤 특수전 부대들이 아니고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정규군들로 보이거든요. 지금 부대 마크가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예. 무장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란의 어떤 요인을 제거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방어력이 부족한 지역의 방어력을 보충하는 그런 어떤 경계 이 용도로 지금 급하게 이란 지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큰 의미, 어떤 전력에 확실한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공격력보다는 방어력 강화 측면에서 가는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란에서 있었던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을 쏜 이란 얘기와 일촉즉발의 중동 상황 외교부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부터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